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제 뒤쪽에 남아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소방기술자 양성 교육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갔을 때 이제 최근에 여기 가보면 기술자 양성 교육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죠. 그죠?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해주실 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여기서 볼 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없을 것 같고 최근에 한번 그 소방기술자 양성 인정 교육 훈련기관 그죠? 그 지정 요건이 나왔죠. 이게 진짜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그죠? 그래서 4개 여기 6명 그죠? 그죠?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4개, 6개 이 정도 체크를 하시고 자, 실무교육은 소방기술자가 몇 년마다? 2년마다 그죠? 2년에 1회씩 이제 받는 거고 10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30조의 2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 자,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누구의 인가를 받는다? 청장의 인가를 받죠. 그렇죠? 그리고 협회 업무 아직 나온 적 없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기출 문제에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업무 정도는 한번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청문 대상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청문까지 정리를 하시고 권한의 위임, 위탁 내용도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어떤 업무를 그죠? 청장이 또 이제 여기 가보면 자격학력 인정 업무를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라던가 위탁하는데 이런 내용들 어디에 위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육은 우리가 실무교육기관이나 여기 안전원 요거는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청장이 자, 그리고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 들어가 있고 여기 가보면 이제 협회라던가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공사업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제 뒤쪽에 가보면 위험물법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위험물법도 마찬가지야. 지금 거기 뒤쪽에 갔을 때 우리가 뭐 예방규정이라던가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들 쭉 있죠. 그래서 걔네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위험물법으로 갈게요. 자, 1조 목적입니다. 자, 이 법은 저장, 취급, 운반. 그죠? 위험물의 저장이라던가 또는 취급, 운반. 그죠? 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리고 2조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위험물에 대한 정의가 인화성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거다. 그리고 뭘로 정하는 거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라고 들어가 있었죠. 맞나요? 그리고 지정수량이라고 하면 위험물의 종류별로 뭐를 고려한다? 위험성을 고려한다.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 기준이죠. 맞나요?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제조소 같은 경우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다. 제조소는 제조죠. 제조. 그죠? 저장소는 뭐예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항상 허가를 받은 장소여야 된다. 그래서 허가는 시도지사한테 받는다 그랬죠. 취급소,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을 하기 위한 그죠? 제조 외의 목적이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를 얘기한다. 자, 제조소 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얘기한다.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 탱크 용량에 대한 정의는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다. 자, 내용적이 내가 이게 내용적이라 그랬고 여기 빈 부분이 공간 용적이라 그랬죠. 그죠? 이 전체가 내용적이고 그럼 이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빼면 아래 뭐가 나와요? 실제 탱크 용량이 나오더라.
맞습니까? 네,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 수량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채워볼까요? 자, 이거 몇 킬로예요? 50킬로죠. 자, 브로민산, 질산, 아이오딘산 몇 킬로입니까? 과망가니즈, 다이, 천이죠. 맞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죠. 53000입니다. 53000. 그리고 등급까지 보셔야 돼. 뭐 산화성고체 이거 멘트 안 하겠습니다. 이제 알잖아요. 인류위험물이 산화성고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뭐 모르시면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모를 수 있죠. 또 괜히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선생님 저는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서 또 나한테 따질 수 있으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게 이제 거기서도 학계론에서도 어차피 같이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류 가연성 고체, 황화인, 정린, 황 몇 킬로예요? 요거 여기가 좀 많죠, 그죠? 100부터 시작하죠. 철근마 500, 인고 1000, 그죠? 여긴 등급이 2등급부터 시작한다. 요거 잘 보셔라. 그래서 2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류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이죠. 그래서 칼라알킬 들어가 있고요. 황린 들어가 있죠. 알칼리, 유기 들어가 있고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탄화, 알루미늄 탄화. 그죠? 그래서 여기가 1, 2, 5, 3. 맞나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위험 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다음 사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입니다. 그래서 특수인화물, 이氧화탄소 디에틸에틸이 있죠? 이게 50리터짜리죠. 위험 등급 1등급입니다. 자, 일석이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수용성과 뭐가 있다? 수용성이 있다. 그래서 아세토니발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여기가 200에 400이죠. 400. 자, 여기 3개가 2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3등급이에요, 이제. 이석 등경, 그죠? 2등경 들어가 있고 비수용성 1000, 수용성 2000. 2000에 4000. 6000. 10,000. 맞나요? 이렇게 쭉 해서 등급까지 쭉 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죠. 이게 몇 류 위험물이다? 사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라는 애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특수인화물과 우리 석유류에 대한 구분 있죠. 그래서 특수인화물 같은 경우 우리가 1기압에서 뭐가 발화점이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그죠? 영하 들어가 있으니까 20도 이하이고, B점이 맞습니까? 40도 이하인 거. 그래서 발인비라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자, 여기 인화점 구분 21도, 70도, 200도, 250도. 됐나요? 그래서 미만이니까 21도 이상, 여기 70도, 그죠? 뭐 70도 이상, 200도, 이렇게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죠. 전 그냥 미만 기준만 넣어놨습니다. 어차피 미만 기준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자기 발행성 물질 같은 경우는 요게 지정 수량이 지금은 없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굳이 채워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제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100kg. 발표 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발표 전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유기와 질산, 하이드록, 나이트로 이런 애들 들어가 있죠. 하이드라 이런 애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아마 1종일 거야. 요게 1종이고 얘네들이 2종일 거예요. 나머지가. 그래서 얘네 1등급, 얘네 2등급 이렇게 발표가 될 텐데 아직은 정확한 게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피셜로 나오기 전에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과과질 요거 300kg짜리죠? 1등급. 됐습니까? 산화성 액체 해가지고 지정수량 가장 기본이죠. 위험물의 가장 기본이다. 자, 비고 정의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1류부터 6류에 대한 정의 제가 넣어놨고 황, 순도 넣어놨고요. 철분, 금속분 다 제외예요. 그죠? 제외, 53에 50, 150에 50이었죠. 마그네슘 2mm라던가 또는 여기 가보면 막대 모양, 그죠? 이런 것들 다 제외다. 인화성 고체, 인화점 40도 미만인 고체, 그죠? 농도 36% 이상인 거 과산화수소, 비중 1.49 이상인 거 질산. 그리고 1류부터 6류까지 정의 쭉 나와 있죠, 그죠? 이게 1류부터 6류까지 정의도 여러분들이 비고에서 한 번 더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습니다. 진짜로. 요것도 이제 최근에 또 시험 문제가 보기에 나오거나 했으니까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내가 오른쪽 걸 읽었을 때 왼쪽에 있는 걸 찾아갈 수 있게
또는 여기가 보면 이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충격에 대한 민감성, 그죠? 어디에 얘가 취약한지 이런 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위험하고 어디에 취약한지. 가연성 고체는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그죠? 그리고 인화의 위험성. 됐나요? 자연 발화성은 고체 또는 액체인데 공기 중에 발화의 위험성이 있고 또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인화성 액체는 지금 여기가 보면 인화의 위험성이 있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고체 또는 액체인데 폭발의 위험성이나 분해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해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걸 얘기하고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1종과 2종이 아직 몇 종과 몇 종, 1종과 2종이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할지가 아직 안 나왔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고 산화성 액체라 함은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똑같이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육류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맞나요? 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별표 2. 위험물 저장소의 구분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럼 저장소 구분에 갔을 때 이런 애들이 있다. 그죠?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최근에 이게 한번 나왔다. 5개에는 다음 강목의 위험물을 저장할 수만 있다. 그죠? 이런 위험물만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할 수 없는 거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결국 이류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류 할 수 있다. 황 또는 인화성 고체. 그죠? 그리고 4류에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동식물류. 특수인화물 빠져 있고 지금 6류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2류와 4류 중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한번 그때 기출문제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그죠?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빠져있는 게 1류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그 1류에 대한 거 좀 체크를 잘 해주시고 그때 보기에 1류가 있었거든요. 1류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 정도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취급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4개가 있다라는 것만 넣어놨고요. 항공기, 선박, 철도,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십시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 자,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이제 뭐 국가의 책무. 자, 제가 이거 4개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유통실태 분석이라던가 사고 유형의 분석이라던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이라던가 전문인력 양성이라던가. 그죠? 자,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자, 뭘로 정한다? 미만일 때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제한. 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절대 취급해서는 안 된다. 자, 근데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 서장이래. 답을 얘기했네. 누구의 승인을 받아요? 서장이요. 서장의 승인을 받고 위험물을 며칠 이내? 90일 이내. 그리고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 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고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 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몇 이상인 경우? 1 이상인 경우. 위험물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임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자, 제조소 등을 설치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누구다? 시도지사다. 중요하다 그랬죠? 위치 구조 설비를 내가 만약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허가를 누구한테 받아요? 시도지사. 2개 다 허가예요. 설치, 허가. 그리고 내가 설치를 하고 나서 중간에 위치나 구조나 설비를 바꾸고 싶다. 변경, 허가. 위치 구조 설비는 변경을 안 할 건데 품수지의 배수를 변경하고 싶다. 행안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전까지 시도지사한테 뭐한다? 신고한다. 그죠?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위험물의 풍명,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정말 자유로운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허가도 없어도 되고 신고도 없어도 되고. 그럼 주택 뭐? 난방.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 맞습니까? 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난방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들어간다. 어디가 들어가요? 저장소하고 취급소가 들어가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농해, 축산, 수산. 용으로 필요한 난방,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몇 배? 20배 이하의 뭐만 들어가 여러분들? 저장소만 해당이 되더라. 저장소. 그죠? 요거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 자유로운 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군용위험물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와 뭐를 한다? 그냥 협의 정도 한다. 협의.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 시설을 위한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다. 근데 이 협의를 하면 뭐로 봐주겠다? 허가를 받은 걸로 봐주겠다.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검사들도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검사. 뭐 완공검사라던가 또는 탱크 안전성능시험이라던가 이런 검사들 있죠. 검사도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이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탱크 안전성능검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 탱크의 설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에 변경 공사를 할 때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 안전성능검사라는 걸 받는다 그랬죠. 저는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그 탱크 안전성능검사를 이제 받는 시기라던가 이런 거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탱크 안전성능시험자나 기수도로부터 탱크 안전성능시험을 받아서 탱크 시험 필증, 이 필증, 그러니까 이 필증이 이제 확인증이야, 확인증을 받아, 필증 말고 확인증이라고 합시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당에 뭐를 면제를 해준다? 검사를 면제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자,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전부 일부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충수수압이죠. 충수수압. 그래서 충수수압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뒤에 나와요, 여러분들. 뒤에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면제 가능 시험이다. 자, 그리고 나서 탱크 안전성능검사의 대상 및 검사 시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초지방검사다, 충수수압검사다, 용접부검사다, 안반 탱크 검사다. 그죠? 검사들이 이런 검사들이 쭉쭉쭉쭉쭉 있었죠. 그죠?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요 기초지방과 용접부 검사는 똑같다 그랬죠. 5개 탱크의 액체인데 몇만 리터? 100만 리터. 여기도 100만 리터. 충수수압은 액체. 그죠? 안반 탱크는 액체인데 안반. 검사 시기, 공사 개시 전. 그죠? 기초 지반에 관한 공사 개시 전. 충수수압, 부속 설비 부착 전. 그리고 얘는 면제가 가능한 시험이다. 충수수압은. 그리고 탱크 본체 공사 개시 전. 그죠? 본체에 관한 공사 개시 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이라는 것 좀 포인트로 살짝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충수수압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런 검사 시기,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다음에 가보면 이제 완공검사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공검사가 이제 부분완공검사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완공검사를 통과하면 합격 확인증이라는 걸 교부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완공검사를 받고 제조소 등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 여기도 부분항공검사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공사업법에서는 이 완공검사 자체가 이제 본서한테 했었는데 위험물법은 그렇지 않다. 누구한테 한다? 시도지사한테 한다고, 시도지사. 그리고 신청 시기 제가 잘 알고 계시라 그랬죠?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난 얘가. 신청 시기가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서류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가 보면 이제 지하탱크 매설 전, 지하탱크가 있을 때. 이동탱크 저장소는 완공하고 상치장소 확보한 후, 전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이송취급소는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 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는 이송배관을 어떻게 하기 전? 매설하기 전. 위험물 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이나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지하에 설치하면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비파괴. 그죠? 그래서 여기 기밀내압, 제가 이것도 보라 그랬죠? 기밀내압이나 비파괴. 그치? 맞습니까?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조소 등의 공사를 어떻게 한 후? 완료한 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해주시면 좋고, 혹시나 이제 어떤 자료 보다가 제가 자료 만든 것 중에 필증이란 말이 가끔씩 들어가는데 그 필증이란 말은 다 확인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지휘승계도 이거 며칠이에요? 30일이죠. 자, 사유 한번 읽어보시고. 사망하거나 양도, 인도했을 때, 제조소 등의 설치자 합병이 있을 때, 상속인 제조소 등을 양수, 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뭐를 할 수 있다?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 됐죠? 제조소 등의 폐지,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할 때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폐지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어떻게 보면 신고를 꼭 해줘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휘승계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휘승계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폐지도 정리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폐지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사용 중지라는 것도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저는 얘네일 것 같아요. 뭐 얘네는 이제 뭐 나올 수 있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저는 얘 11조의 2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 중지라는 건 내가 경영상 형편이나 또는 어떤 공사를 하면서 내가 제조소 등을 잠깐 중지를 하는 거지. 그치? 그걸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자, 그럼 위험물의 제거라던가 제조소 등의 출입 통제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꼭 해줘라. 근데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안에서 근무하는 건 괜찮다.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라고 나와 있죠? 요거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맞죠? 근데 이 안전조치가 뭐다? 요거죠. 탱크 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이나 증기를 제거한다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해당 제조소 등의 출입금지 조치를 한다거나,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사실 개시, 그 밖에 위험물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지도 14일이고 재개도 14일이에요. 아셨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네, 이 정도 보십시오. 이 정도 네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안전조치 종류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취소와 정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넣어놨죠. 그죠? 행정처분 기준. 그래서 이게 15일짜리가 있고 30일짜리가 있고 막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보시고요. 자, 13조 과징금. 자, 여기 얼마다? 2억이지. 2억. 그치? 됐습니까? 자, 그리고 위험물 시설의 유지관리.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다? 관계인이다. 그죠? 그리고 시도지사나 본부장이나 서장은 유지관리 상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기술 기준에 대해 만족을 하도록 제조소 등의 위치라던가 구조, 설비, 수리, 개조, 이전 명령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시본서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수리, 개조, 이전 명령하는 거. 됐습니까? 자, 15조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한 사람. 누구다? 관계인이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제조소 등이나 이동탱크 저장소는 필요가 없고, 안전관리자 재선임은 며칠? 30일. 선임신고 며칠? 14일. 그죠?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업무 대행은 며칠? 30일.
맞죠? 그래서 30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 취득자, 위험물에 관한 그저 기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30일 이내다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대리자는 경력이 없으면 자격취득자 선임할 수 없고 취급 자격자가 아닌 사람은 안전관리자나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취급해야 되고, 대리자를 선임했을 땐 신고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대리자 내용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되게 많은데 일단 요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 아니 위험물 안전관리자 아무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있어야 된다? 위험물 취급 자격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위험물을 다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안전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안전관리자 교육만 받거나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이다 라고 하면은 얘밖에 안 된다 그랬죠. 여기는 몇 류 위험물이요? 4류 위험물밖에 우리가 취급을 못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다수의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다. 그래서 보버가 7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위험물을 어떻게 하기 위한,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가 같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동일군에 있어야 하며, 그리고 동일인이 그걸 설치했을 때 두 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중복해서 한 명이 선임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 용기, 탱용이라고 해가지고 탱크나 용기가 나와 있는데 요게 몇 개야 여러분들? 5개죠. 근데 이 일반 취급소가 나와 있는데 이 5개가 서로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보행거리가 우리가 몇 메타? 300m. 그 일반 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또 설치를 했을 때, 동일인 설치했을 때. 자, 동일군에 있거나 또는 얘네들이 가까이 붙어 있는데 그 저장소만 얘기하는 거죠. 그죠? 100m일 때. 그래서 여기를 동일인이 설치했을 때라고 해서 개수가 나와 있다. 10개 옥내 5개 안반, 30개 5개 탱크, 옥내 탱크, 지하 탱크, 간이 탱크. 그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라고 해가지고 얘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동일군내에 위치하거나 100m. 저장 또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3000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죠? 자, 이런 내용도 같이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탱크 시험자 등록, 탱크 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 시설, 장비를 갖춰서 누구에게 등록해라? 그렇지. 변경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시도지사에게 며칠? 30일.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소재지라던가 기술 능력이라던가 또는 대표자라던가 또는 상호 명칭이 변경됐을 때, 그래서 내가 탱크 시험자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냥 사람인 것 같지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회사다, 회사. 그죠? 그래서 회사를 등록하는 거다. 그래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어떤 안전관리를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 또는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다 그랬죠. 이름이 탱크 시험자입니다. 그럼 탱크 시험자들은 우리가 이제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도지사한테 이것도 등록을 하는 거고, 그죠?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변경됐을 때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이제 변경 신고라는 걸 해준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변경도 어떤 것들이 변경이 생겼을 때 변경하는지 꼭 보셔야 돼. 이게 최근에 경체 문제 때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결격 사유가 들어가 있었죠. 뭐 피성년 후견인이라던가 뭐 2년 이런 것들은 비슷하니까 다른 것들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탱크 시험자 등록 취소는 허위 부정과 결격 사유, 그죠? 그리고 대여 들어간다 그랬죠? 허위 들어간다라는 거 잘 보시고. 됐나요? 거짓 부정 아닙니다. 허위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문제로나 이런 것들로 낼 텐데 그 시행령 별표 7에 가보면 그 필수 기술 인력 있어요. 필수 기술 인력. 장비보다는 기술 인력 정도?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지. 요게 이제 제 교재 기준으로 2권의 157페이지가 보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저하고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셔야 돼, 그 정도는. 아셨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자, 17조 예방규정. 예방규정을 일단은 요 정도 보십시오. 일단은. 제가 나중에
그때 저희 이제 그거 얘기했었잖아. 이행 실태 평가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뭐 요약 자료로 하나 드리든 제가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렸죠. 법령 규칙해서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나왔던 거 위주로.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예방과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비상 조치를 위해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 규정을 정하고 제조소 등 사용 시작 전에 누구에게 제출한다? 그렇지. 그리고 예방 규정이 변경이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방 규정이 들어왔는데 시도지사가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것 같아. 그럼 반려할 수 있다 그랬죠? 반려도 가능하다. 뭐 그런 것도 나와 있고 나와 있네요. 그죠? 관계인과 종업원은 이거를 어떻게 해라?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를 해줘라. 그리고 청장은 예방 규정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게 여기 예방 규정 대상 중에 몇 배? 3000배 이상인 거. 그죠? 얘를 얘기한다 라고 제가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짝 보시면 좋고 결국 중요한 게 얘다. 무조건 암기죠. 그죠?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어디다? 제조소다. 그죠? 그리고 100배 이상의 옥외 저장소, 150배 이상의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는 200배. 그리고 안방과 이송 취급소가 들어가죠. 그죠? 안방과 이송. 그리고 여기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다만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 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로서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제외한다. 제가 이거 꼭 보시라 그랬어. 제외되는 거 아셨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10배 이상의 위험물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중에 제외되는 게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4류 위험물의 특수인화물 빼고 그 나머지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그리고 일석유리나 알코올류 취급량이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면 제외한다. 우리가 예방 규정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예방 규정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정기 점검과 정기 검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기 점검이라는 게 있고 정기 검사가 있다. 정기 점검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제조소 등에 대해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관계인이 하는 거예요. 관계인이. 근데 이거를 몇 회 이상 점검하냐면 연 1회 이상. 1회 이상 점검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게 이제 뒤에 나와요, 여러분들.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게 뒤에 나오는데 그 정기점검 대상 중에 구조 안전점검을 추가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게 액체 위험물이 50만 리터 이상 있을 때. 그죠? 5개 탱크 저장소 중에. 맞죠? 정기점검 대상 중에 50만 리터 이상의 5개 탱크 저장소라면 구조안전점검이라는 걸 어떻게 한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받는다. 그 기간이 밑에 나와 있는 거죠.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2년. 그죠? 그리고 최근에 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맞습니까? 그리고 안전조치를 한 후 구조안전점검 시기 연장시키려 하여 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았을 때는 최근에 정밀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3년. 그리고 그 정기점검 결과는 30일 이내에 우리가 시도지사한테 제출을 꼭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 결국 이게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거죠. 예방규정 대상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지하 탱크와 이동 탱크가 나오죠.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지하 매설 탱크예요. 제조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 그죠? 자, 정기 검사라는 건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몇만 리터? 50만. 맞죠? 그러니까 정기 검사라는 것도 제가 이따 그랬어요. 그래서 액체 위험물 50만 이런 것들. 자, 정기 검사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정기 검사가 있냐? 정밀. 또는 중간 정기 검사가 있냐? 그래서 정밀 정기 검사 같은 경우는 아래 있는 것 중에 1회. 그래서 완공 검사 합격 확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2년. 최근 정밀 정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중간 정기 검사 같은 경우는 4년씩이었죠.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또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 심플하긴 요 정도예요. 여러분들. 심플하게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기 점검과 정기 검사라는 두 가지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체 소방대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 있었고 그리고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동차와 인원. 그래서 사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인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라던가 5개 탱크 저장소의 지정수량 50만 배 이상일 때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 맞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인이 당의 사업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소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같이 보시고 자체 소방대에 가보면 요거 있었죠. 소화 능력에 대한 설비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포수용액 방사차는 방사 능력이 1분당 2000이다. 그죠? 약재 비치량 나와 있었고 분말 방사차 여기가 35죠. 그죠? 여기가 40이고요. 요거 여러분들 채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가 3000 약재 비치량 그리고 가성 소다 및 규조토가 50kg 이상씩 해가지고 이런 능력 기준이 나와 있었고 자체 소방대 설치 대회다, 제외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해당하더라도 위쪽에 해당하는 일반 취급소더라도 여기는 둘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자체 소방대가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죠. 맞습니까? 네, 이거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 정도는 보시면 좋다. 그리고 이건 이제 흡연금지에 대한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대통령령에 가보면 이 지정 기준 방법 대통령령에 나와 있었죠.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문제로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요 정도 여러분들 심플하게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심플하지 않은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내용이 적진 않으니까. 그래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조에 가보면 운반이라는 게 나오죠. 위험물의 운반. 위험물의 운반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 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위험물 운반자 요건 이런 것들 그리고 적재 방법 이 적재 방법은 제가 별표에 있는 거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것만 그냥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보면 용기에 대한 게 나와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밀봉하여 수납하고 그리고 안쪽에 고체는 몇 프로를 넣으라 그랬어? 95%. 액체는 98%. 그리고 55도의 온도에서 지금 누설되지 않도록 공간 용적 유지하고 하나의 외장 용기에 다른 종류 위험물 넣지 말고 3류 위험물은 이런 운반 용기에 수납해라. 그러니까 3류에 대한 기준이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발화성 물질은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고 공기와 접하지 않게 하고 자연 발화성 물질 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 경유, 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않게 하고 알킬알루미늄은 내용적 몇 프로?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을 하되 50도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었던 거 제가 넣어놨고요. 운반용기 주의사항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하셨죠. 외워야 돼요. 특히 엄금. 여기 가보면 알칼리 금속에 과산화물만 들어가 있었고 자 철금만은 요거 그죠?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나머지 이류는 화기주의 자연 발화성에 가보면 화기엄금과 공기 접촉 금수성은 물기엄금 사류 화기엄금 오류 화기엄금 그죠? 뭐 이런 것들 자 위험물의 운송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꼭 여기 가보면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자나 안전교육을 받은 자여야 하고 운송 책임자 감독 및 지원을 받아 운송하는 위험물 종류는 알킬과 알킬이다. 그리고 운송 책임자는 1년과 2년 그죠? 자격증 있으면 1년, 교육 수료하고 2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었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위험물 운송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때 조금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알킬 요거는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나요? 그래서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이제 다음 내용 가보면 출입검사가 나와요. 그죠? 여기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야 그렇구나. 출입검사 위험물 등의 사고조사 꼭 다 읽어보세요. 자 제가 사고조사위원회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누가 할 수 있는지도 다 보셔야 돼. 누가 할 수 있는지 위주로 정리를 쭉 해주십시오. 뭐 안전교육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청문에 대한 것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뒤쪽은 예전에 여기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요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에서. 그래서
그래서 청본서가 하는데 이제 시도지사 넣어놔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 자, 시행규칙 별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제조소 쪽이 있다, 그죠? 그래서 제조소 쪽 갔을 때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이런 제가 박스 엄청 많죠. 왜냐면 여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외워서 채울 수 있게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뒤에다가 최대한 비워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안 비워놓은 것도 있어요. 안 비워놓은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시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요 규칙 별표가. 규칙 별표는 제가 크게 설명드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외웠으면 채울 수 있고 못 외웠으면 못 채우는 거고. 그치?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잘 해주자고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저희 이제 뒤쪽에 별표랑 뒤에 조사법은 양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해서 한번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요. 저 발이 시리거든요. 발이 좀 많이 시려요. 이 바닥이 보일러가 이제 안 도니까 사무실은 그냥 시멘트 바닥이잖아. 그치? 발이 시린데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느라 아마 고생이 많을 거예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라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항상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고, 아셨죠? 해주시면 제가 또 다음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 또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또 좋은 강의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조금 쉬었다가 뒤쪽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 별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